나는 실수하는 인간이다. 현대 실용주의 철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는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중 이런 일화를 남겼다. 어느 날 강의실에서 복잡한 철학적 개념을 설명하던 중 자신이 완전히 틀린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잠시 멈춘 후 학생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제가 방금 한 설명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철학의 시작입니다. 제임스는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의 대표작 실용주의에서 이렇게 썼다. 진리란 완벽한 체계가 아니라 지속적인 실험과 수정의 과정이다. 그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실수를 통해 더 나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다. 20세기 초 영국의 작가이자 페미니스트 사상가 버지니아 울프는 평생을 정신적 불안정과 씨름하며 살았다. 그녀는 여러 차례 자살 시도를 했고 사회가 요구하는 완벽한 여성의 역할에 실패했다고 자책했다. 하지만 울프는 자신의 실패와 불완전함을 작품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자기만의 방에서 그녀는 이렇게 썼다. 완벽한 여성이 되려 했던 내 노력들은 모두 실패했다. 하지만 그 실패들이 나를 진정한 나로 만들었다. 울프의 경험은 현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자기 수용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자신의 결함과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장폴 사르트르는 파리의 한 카페에서 친구를 기다리며 앉아있던 중 인생을 바꾸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순간 사르트르는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나는 내 모든 선택에 대해 완전히 책임진다. 그것이 옳든 틀리든 상관없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다.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은 바로 이 경험에서 나왔다. 그는 실수와 잘못된 선택조차도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라고 봤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을 후회하며 과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에서 다시 선택하는 것이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자신의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많은 환자들이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과도하게 자책하며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시달리고 있었다. 어느 날 프로이트는 한 환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저지른 실수는 당신의 무의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후에 프로이트적 실수라고 불리는 개념의 시작이었다. 프로이트는 실수를 단순히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실수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봤다. 그는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에서 실수는 우리 정신의 다른 층위에서 오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수십 년간 아이들의 학습 패턴을 연구했다. 그녀는 흥미로운 발견을 했다. 실수를 두려워하는 아이들보다 실수를 학습의 기회로 보는 아이들이 더 빨리 성장한다는 것이었다. 드웩은 한 실험에서 아이들에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주었다. 어떤 아이들은 틀릴 때마다 나는 수학을 못해라고 말했지만 다른 아이들은 아직 이 문제를 풀지 못했을 뿐이야 라고 말했다. 후자의 아이들이 훨씬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웠다.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자신의 에세이에서 이런 경험을 털어놨다. 그는 30대 초반에 재즈바를 운영하며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첫 번째 소설을 출간한 후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 어떤 평론가는 이런 소설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고 혹평했다. 하루키는 며칠 동안 깊은 좌절에 빠졌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다.
그 혹평은 내게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더 나은 작가가 되기 위한 동력이 되었다. 실패와 비판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을 것이다. 하루키의 경험은 현대 인지행동 치료에서 말하는 재구성의 좋은 예다. 부정적인 경험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성장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다. 우울증 환자들은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영구적이고 전반적이며 개인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시험에서 떨어진 학생이 나는 바보야, 뭘 해도 안 돼, 평생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반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이번 시험은 준비를 덜 했구나, 다음엔 더 열심히 해보자, 다른 과목은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 셀리그만은 이를 바탕으로 학습된 낙관주의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실수와 실패를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면 우울증을 예방하고 회복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다. MIT의 신경과학자 앵 그레이비엘은 뇌의 학습 메커니즘을 연구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뇌는 성공했을 때보다 실수했을 때 더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것이었다. 그레이비엘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복잡한 과제를 주고 뇌 활동을 측정했다. 참가자들이 정답을 맞췄을 때는 뇌의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었지만 틀렸을 때는 학습과 관련된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었다. 뇌는 실수를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기회로 인식한다고 그레이비엘은 설명했다. 이는 실수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다. 하버드 대학의 인류학자 리처드 니스벳은 동서양 문화의 차이를 연구하면서 실수에 대한 태도도 조사했다. 그는 흥미로운 차이를 발견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실수를 개인의 부덕함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한국, 중국, 일본의 학생들은 실수를 했을 때 자신을 더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서양 문화권에서는 실수를 상황의 산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니스벳은 동양의 전통 철학에서 오히려 실수에 대한 더 지혜로운 관점을 발견했다. 노자의 실수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나 공자의 과거를 돌이켜보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라는 가르침이 그것이다. 하버드 대학의 긍정심리학자 탈 벤 샤하르는 자신의 학창시절 경험을 들려준다. 그는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을 놓쳤던 경험을 이렇게 회고했다. 그때 나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완벽주의자였던 나에게 그 실패는 세상의 끝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경험이 나를 더 겸손하고 탄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다. 벤 샤하르는 실수 일기를 쓸 것을 제안한다. 매일 자신이 한 실수를 적고 그것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기록하는 것이다. 그는 실수를 숨기려 하지 말고 그것을 학습의 도구로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임상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자기 비난에 빠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다. 자기 비난이 심한 사람들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었다. 네프는 한 환자의 사례를 들려준다. 30대 여성 환자는 작은 실수를 할 때마다 자신을 혹독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불안과 스트레스가 높아져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죠. 자기 비난이 오히려 실수를 부추기는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네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연민 치료법을 개발했다. 실수했을 때 자신을 친한 친구를 대하듯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다. 이 방법이 자기 비난보다 훨씬 효과적임이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스탠포드 대학의 교육심리학자 조 볼런은 수학 교육에서 실수의 역할을 연구했다. 그녀는 두 그룹의 학생들을 비교했다.
한 그룹은 실수를 하면 즉시 정정해주는 환경에서 다른 그룹은 실수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환경에서 학습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실수를 분석한 그룹이 더 깊이 있는 학습을 했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도 더 뛰어났다. 본론은 실수는 학습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고 결론지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다니엘 카네만은 인간의 인지 편향을 연구하면서 실수에 대한 우리의 인식 오류를 발견했다. 그는 손실 회피 경향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카네만에 따르면 인간은 같은 크기의 이익보다 손실을 2배 이상 크게 느낀다. 이는 실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실수의 부정적 영향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고 그로 인한 학습 효과는 과소평가한다. 실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카네만은 조언한다. 실수의 실제 영향과 우리가 느끼는 영향 사이의 격차를 인식하는 것이 건전한 태도의 시작이다. 철학 상담사 루 마리노프는 완벽주의로 고통받는 내담자들을 상담하면서 흥미로운 통찰을 얻었다. 한 변호사가 법정에서 작은 실수를 한 후 일주일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완벽하지 않으면 실패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철학적 대화를 통해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과 같은 개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리노프는 완벽주의자들에게 고대 그리스 철학의 지혜를 전한다. 완벽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려는 의지다. 현대의 철학자, 심리학자, 인문학자들의 연구와 경험은 한 가지 공통된 메시지를 전한다. 실수는 인간 조건의 일부이며 이를 부정하거나 과도하게 자책하는 것은 오히려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실수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수를 인정하되 그것에 매몰되지 않는다. 실수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는 아니다. 둘째, 실수에서 배움을 찾는다. 모든 실수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준다. 그 교훈을 찾아 미래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자기 연민을 프랙터스한다. 실수했을 때 자신을 친구처럼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자기 비난보다 훨씬 건설적이다. 넷째, 실수를 성장의 기회로 재구성한다. 실패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섯째, 완벽주의를 버리고 성장 마인드셋을 기른다.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이 더 건강하다. 궁극적으로 실수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 동반자다. 실수를 통해 우리는 더 지혜롭고 더 인간적이며 더 회복력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에서 배우며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갖는 것이다. 당신은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